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저희 클래스 메소드 코리아의 웨비나 핸즈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에서 보안 전략에 관한 세션을 맡게 된 류정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웨비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이 무엇인가로 시작하여 AWS에서의 공동 책임 모델과 최소 권한 원칙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보안 사건 사고 사례, 마지막으로 AWS의 보안 관련 서비스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입니다. 보안의 사전적 의미는 정보 또는 자원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다양한 조치 및 활동입니다. 가정집에서 도어락을 설치하거나 개인 휴대폰에 비밀번호나 지문 또는 얼굴 인식을 설정하거나 특정 시설 접근을 위한 경비 및 여러 가지 인증 절차도 보안에 해당됩니다. 그중 오늘은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계정 보안부터 리소스별 접근 제한 설정 및 보안 서비스 사용과 같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의 계정 보안입니다. 계정이 유출되는 순간 계정에서 사용하는 리소스의 파악 및 해당 리소스에 대한 제어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및 패스워드의 복잡화, 그리고 MFA 인증과 같은 추가 계정 보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소스별 접근 제한 설정입니다. EC2, S3, RDS 등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보안을 설정하지 않고 아무 장소에서나 접근 가능하게 한다면 불특정 누군가가 접속을 하여 리소스에 대해 무분별한 사용을 하게 되며 정보 유출, 과도한 요금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그룹 및 IM, ACL 설정 또는 키 파일 관리를 통한 무분별한 접근을 방지하고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제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안 서비스 사용입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사용 중인 리소스에 대해 사전에 해킹 공격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프와 같이 부적절한 침입을 방지하는 서비스, 메이시와 같이 이미 업로드된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 점검, 클라우드 트레일과 같이 계정에 대한 이벤트 기록 확인 등과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여러 상황들에 대해 사전에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이 좋은 보안 방침입니다. 그럼 보안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 책임 모델입니다. 공동 책임 모델이란 AWS에서 제시하는 모델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공업체 AWS와 고객 모두 인프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AWS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며 실제로 리소스를 활용, 운영하는 것은 고객입니다. 수만 명의 고객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파악할 방법이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고객이 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업체에서 아무리 보안성이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보안 위협에 취약하게 운영된다면 그 책임은 해당 사용자에게 됩니다. 보안 책임 모델에서 컴퓨팅 환경 제공 업체인 AWS는 클라우드의 자체 보안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는 AWS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프라를 보호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인프라 구성에 해당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및 시설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컴퓨팅 환경을 사용하는 고객은 클라우드의 내부 보안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는 고객이 선택하는 AWS 서비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컴퓨팅, DB,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 등 고객이 활용하는 서비스에 따른 적절한 접근 관리, 보안 그룹 구성 등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엔드포인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객들의 데이터, 네트워킹 및 방어벽 설정, 데이터 암호화 같은 사항들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두 번째로 최소 권한 원칙입니다. 최소 권한 원칙은 정보 보안의 핵심 개념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권한만을 부여하며 불필요한 권한은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최소 권한 원칙의 장점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격 표면 감소입니다. 불필요한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인 공격 표면을 줄여줍니다. 이는 중요한 데이터에 이동하는 액세스 경로를 줄이거나 관리자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 침해 역량 최소화입니다.
만약 침해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권한 이외에는 어디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자의 위협 및 휴먼 에러 방지입니다. 악의적인 공격이나 실수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최소 관한 원칙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테스트에 필요한 권한만 부여받게 되며 프로덕션 환경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변경할 권한은 없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분석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 읽기 권한만 부여받게 되며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권한만 부여받게 되며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은 제한되게 됩니다. 일반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 및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며 다른 사용자의 계정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권한들은 최소 권한의 예시이기에 실제로는 보다 세부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소 권한 원칙에 맞게 권한을 부여한다면 각자의 업무에 맞는 작업만 진행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거나 악의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 범위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보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 해킹으로 인한 코인 채굴과 같은 컴퓨팅 과다 프로비저닝으로 인한 비용 피해, EC2의 액세스키 유출로 인한 고객 데이터 유출, 잘못된 접근 제어로 인한 비공개 데이터 유출 등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안 사건 사례로는 액세스키 유출로 인한 피해입니다. 올해 4월에는 1200개가 넘는 AWS 액세스키 유출로 인한 대규모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자료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한 명당 약 2만 5천 달러의 몸값을 요구하였다고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저장소라 하더라도 주기적인 보안 정책의 확인 및 점검은 필수로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유출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국의 보안 업체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 코드 저장소의 AWS의 키 저장. 두 번째로 안전하지 않은 CI/CD 사용. 세 번째로 웹앱의 잘못된 ENV 및 config JSON 구성 파일 유출. 네 번째로 비밀번호의 유출 및 침해. 다섯 번째로 오래되거나 잊어버린 ID 및 IM 사용자 존재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보안 사항, 그리고 설정 파일 유출 방지 및 관리도 중요한 보안 사항이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3 버킷 설정 오류로 인한 데이터 유출 피해입니다. 이스탄불에 본사를 둔 P항공사는 23년 1월 항공사 승무원의 정보, 소스 코드, 비행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S3 버킷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호되지 않은 약 2,300만 개의 문서가 유출되었으며 약 6.5TB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는 보안업체의 점검 중 파악한 내용이라고 하며 언제부터 잘못된 구성이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피해 내역은 없지만 신속한 조치로 인하여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출의 원인으로는 잘못된 S3 보안 구성 설정이라고 안내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방어벽 설정 오류로 인한 해킹 피해인데요. 이는 2019년 7월에 미국의 지불 카드 발행 사업자인 C사에서 방화벽 어플리케이션 레이업 환경 변수 설정 실수로 인하여 한 해커에게 서버 측에서의 요청 조작, SSRF 공격으로 인하여 약 1억 개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해커가 의도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인스턴스들을 검색하는 스캐너 도구를 사용하여 약 30개 조직이 보유한 리소스에 침입하여 암호화폐 채굴 머리어를 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기본 환경 변수 설정 미스로 인한 해킹 피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까지 알려드린 보안 사고는 대부분 기초 보안 설정 미흡과 같은 예상 가능하지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기본 설정, 접근 권한 관리, 보안 업데이트 여부, 암호화 점검과 같은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악의적인 공격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AWS에서 보안 관련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로는 IAM이 있습니다. IAM은 중앙 집중식 자격 증명 관리 서비스로 AWS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안전하게 제어해주며 사용자, 그룹, 역할을 통한 리소스로 접근을 제어하여 줍니다. 정책 조건을 활용한 최소 권한 원칙을 구현할 수 있으며 MFA도 지원하기에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르거니제이션, 조직입니다. 조직은 다중 AWS 계정을 중앙 관리 및 거버넌스하여 주며 여러 계정을 조직 단위, OU로 구조화하여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어 정책, SCP를 활용한 계정 간 권한 관리도 지원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KMS입니다. KMS는 검증된 암호화키 생성 및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이며 이는 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중앙 집중식 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줍니다. KMS는 다른 AWS의 서비스들과 원활한 통합으로 인하여 저장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WS 쉴드입니다. 쉴드는 자동화된 디도스 탐지 및 완화 기능을 제공하여 주며 기본 스탠다드 타입은 모든 AWS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게 됩니다. 실시간 공격을 가시성하여 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보호 혜택도 포함하여 줍니다. 다음으로는 와프입니다. 흔히 웹 방화벽이라고도 말하며 이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여 주며 악성 트래픽을 차단해 주는 방화벽입니다.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등 일반적인 웹 취약점을 방어해 주며 IP 주소, 지리적 위치, 요청 크기, 헤더 등을 기반으로 트래픽을 필터링하여 줍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와 관련된 보안으로 첫 번째로는 VPC가 있습니다. VPC는 클라우드 내에서 논리적으로 격리된 사설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VPC는 보안 그룹, 네트워크, ACL 등 세분화된 트래픽을 제어하여 주며 VPC 피어링이나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한 VPC 간의 안전한 연결도 지원을 하여 줍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방화벽입니다. 이는 VPC 전체를 위한 관리형 네트워크 방화벽 서비스이므로 상태 기반 검사 및 침입 탐지 방지 기능을 제공하여 줍니다. 도메인 이름을 필터링하여 악성 도메인에 의한 트래픽 차단도 지원을 하여 줍니다. 다음으로는 프라이베이트 링크입니다. 프라이베이트 링크는 VPC와 일반 서비스 간의 프라이빗한 연결을 제공하여 줍니다. 이는 외부의 인터넷 노출 없이 AWS 서비스에 안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으며 VPC 엔드포인트를 통하여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및 감사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드듀티입니다. 가드듀티는 머신러닝 기반 위협 탐지 서비스로 이상 행동이 감지되거나 악의적인 활동이 감지되면 이를 안내하여 주며 탐지된 위협에 대해 자동으로 대응되는 워크플로우를 구성하여 줍니다. 다음으로는 세큐리티 허브입니다. 세큐리티 허브는 AWS 환경의 전반적인 보안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알림 및 규정 준수 상태를 중앙에서 관리하여 주며 여러 AWS 계정을 보안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 계정의 활동 로깅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이며 모든 API에 대한 호출 기록 및 감사 추적을 제공하여 줍니다. 조직 전체 트레이를 통하여 다중 환경에서 중앙 집중식 로깅도 지원을 하여 줍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펙터입니다. 인스펙터는 인스턴스, 컨테이너 이미지의 자동화된 취약성을 평가하여 주는데요. 이는 CVE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실시간 취약점 스캔을 지원하며 위험 점수를 통한 취약점 우선순위 지정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피그입니다. 컨피그는 AWS의 리소스 구성 변경 사항을 기록 및 평가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규정 미순수에 대한 리소스를 자동으로 감지 및 알림으로 안내해 주며 리소스 구성 변경 이력 및 관리를 시각화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여 줍니다. 네, 오늘은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